인도 정부가 전국 100개 도시에 전기버스 1만 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 주재의 내각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전기버스 사업에는 총 5,761억 3천만 루피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2천억 루피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정부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를 운영할 도시는 입찰 방식으로 선정되며 인구 30만 명 이상인 도시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며 2037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인디아 프로그램 확대도 승인되었으며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490억 3천만 루피가 배정되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를 포기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54억 달러의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의 승인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타워 세미컨덕터는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와 집적 회로를 생산하며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인텔은 계약 해지로 인해 약 4,721억 원의 위약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야 갈등으로 인해 기업 결합 심사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기업 인수를 지연하거나 보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 회복 과정이 어렵고 불안정하겠지만 서방 비평가들의 예측이 틀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염병 대응 후 경제 회복이 어렵고 파도처럼 불안정하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서방의 우려를 과장하고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인사들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와 내수 수출의 둔화로 중국 경제 회복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경제 지표 발표를 중단한 것으로 신뢰성 문제와 투자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 벤페스트가 나스닥 증시에 상장하며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시가총액은 포드와 GM을 넘어섰습니다. 빈페스트의 주가는 $22에서 시작하여 37.06달러로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850억 달러로 포드와 GM을 앞서 나갔습니다. 베트남 최고 부자인 빈페스트 회장의 재산도 390억 달러 늘었습니다. 빈페스트의 상장은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을 빚고 있는 기존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빈페스트는 SPAC 방식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했으며 베트남 빈그룹의 자금 조달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미국 경제 매체 배런스는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어려울 것이며 경제 고성장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책도 효과가 한계적일 것으로 예상됨. 중국 당국은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과거의 고성장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와 채무불이행 등의 악재로 인해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경우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 벽개원, 채무불이행에 이어 중융, 국제신탁도 심각한 자금 위기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 중융은 부유층과 기업 고객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데 지난 달부터 상환 연기가 늘어났으며 적어도 30개 상품에 대한 지급이 연체되었다. 이로 인해 중지그룹과 관련된 위기 신호가 나타났으며 중국 금융권에서 여러 신탁회사가 긴급 대응 중이다.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우려와 함께 이 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도 비구이위안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은행이 취약한 금융시장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성을 투입하고 환율을 조정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단기 자금을 시장에 쏟아부어 위안화 가치를 지지하였으며 환율도 시장 평균보다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나쁜 상황에서 변화하고 있어 금융시장 신뢰도가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와 금융 대기업의 문제로 위기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정책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수익률 격차가 넓어져 투자자들은 중국의 통화 정책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여 아시아 통화 중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가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사업 재편성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는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가 줄어들며 화장품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에스티로더는 시장 점유율 하락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고 아시아에서는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스티로더는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시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의 채무불이행 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글로벌 헤지펀드가 중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상황이다. 헤지펀드들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특히 중국 국내 시장의 A 주식을 60% 매도하여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경기 회복이 둔화하면서 중국은 단기 정책 금리를 내리는 등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구이 위안은 채권 상환을 연기하고 거래 중단, 중문국제 신탁도 상환 미이행으로 문제가 생겼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중국 반도체 및 기술 분야 투자 금지 조치를 내리며 중국 투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9년 동안의 집권 기간 동안 1억 3,500만 명의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랑했습니다. 모디는 연설에서 정부의 업적을 강조하며 2023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지적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강조하며 주 정부의 시민 복지 노력이 경제적 발전과 부의 불평등 개선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인도 내에서는 부의 불평등과 부패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2에서 2023년 회계연도에서 소득세를 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에 불과한 2,24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고 다른 경제 지표도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위기, 서방 국가의 중국 관련 위험, 재거 압박, 소비 감소, 수출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 통계를 조작하거나 비공개함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 등과 같은 통계를 비공개하거나 조작하고 있어 신뢰를 잃을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의 실제 청년 실업률은 공식 발표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졸자 실업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대졸자들은 빅테크 기업의 채용 부족으로 인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금리가 급증하며 주택건설업자들의 심리가 침체되고 주택 구매자들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7% 이상을 유지하며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신축 주택 건설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체의 심리지수도 하락하여 긍정적인 영역을 벗어났으며 모든 유형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150만 채의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과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 다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물가가 하락하고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며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물가 압력이 완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세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침체는 부동산 부문의 문제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 위기 등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권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글로벌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